챗GPT를 시작으로 빅테크들의 어마무시한 경쟁으로 열린 AI 시대에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의 빠른 발전을 통해 엄청난 수요의 컴퓨팅을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반도체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자기기의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이 커짐에 따라 대체 이 반도체 칩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든지 왜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백 수천 개의 기업들 중에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지까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발전에 따라 바뀌어온 제조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며 반도체 8대 공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최근 주목받은 연구 기술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있는 기술이지만 그 제조 과정은 매우 정밀하고 복잡합니다. 더 많은 소자를 때려 박을수록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반도체이기에 수십 년 동안 반도체는 줄곧 더 작게 만들려는 노력의 과정이었죠. 반도체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전류를 보냈다 말았다 하며 숫자 0과 2를 표현해내는 기본 단위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머리카락의 수천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에서 모든 회로가 완벽히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엄청난 정밀도와 기술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큰 전자회로를 사용하여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소형화하고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진 것인데요. 특히 스마트폰과 같이 이동하면서도 쓸 수 있게끔 휴대성이 강조된 엣지 디바이스들의 등장과 함께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소형화하는 것은 물론 더 작게 만들어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빼곡히 담아내어 높은 성능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 목표 중 하나가 된 것이죠. 초기에는 트랜지스터 몇 개만으로도 전자장치를 만들 수 있었기에 극단적으로는 손으로 하나하나 직접 붙여가며 만들면 되었겠지만 이제는 수백억 개가 넘는 트랜지스터를 한 칩 안에 빼곡하게 채워넣어야 하는 현 상황. 그렇다면 이런 소형화된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먼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과정, 공정 과정은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는데요. 전공정은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려놓고 그 위에 층층이 재료를 쌓아 올리며 반도체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며 후공정은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 칩을 패키징하고 외부 장비와 연결되도록 만드는 단계이죠. 반도체를 더욱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공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들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예를 들어 순수 물질의 특정 불순물을 주입해야만 반도체가 되는 상황에서 과거에는 광범위하게 확산을 사용해 불순물을 도핑하는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이온 주입 기술을 사용해 더욱 정확하게 특정 위치에 원하는 불순물을 주입하는 형태이죠. 이러한 과정은 반도체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반도체 8대 공정이라 불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공정과 후공정을 통해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단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정 하나하나가 모두 정밀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의 핵심 부품으로서 반도체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며 각 공정 단계에서도 네로라 하는 다양한 글로벌 반도체 설비 제조기업, 다양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부터 국내 소부장 기업가까지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의 여정은 웨이퍼라는 얇은 판에서 시작됩니다. 이 웨이퍼는 마치 부드러운 도자기 찰흙을 판처럼 얇게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데요. 우리가 라떼 시절부터 즐겨 먹던 과자 웨하스 역시 웨이퍼스를 발음한 것으로 얇은 판때기가 층층을 이루고 있듯 반도체의 스케치북 역할을 하는 웨이퍼는 그 위에 정밀하게 회로를 그려놓고 여러 레이어를 쌓아 올려 점점 복잡한 반도체가 완성되죠. 이 웨이퍼는 아주 순수한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며 이 실리콘은 고온에서 녹여서 단결정 형태로 재성장시킨 뒤 얍실하게 썰어서 웨이퍼로 가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썰려진 웨이퍼 위에 본격적으로 반도체의 회로를 그려넣기 시작하는 반도체 8대 공정이 시작됩니다. 8대 공정 중 첫 번째 공정은 옥시데이션 산화입니다. 우리가 피부를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크림을 바르듯이 이 과정은 웨이퍼 위에 얇은 보호막을 씌우는 단계인데요. 웨이퍼 표면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산화막을 형성하면 이 막이 일종의 보호 역할을 하여 웨이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산화막의 두께를 매우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포토리토그래피 공정입니다. 마치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빛으로 찍어내는 과정인데요. 웨이퍼가 필름이라면 빛은 사진을 찍는 셔터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원하는 회로 모양을 웨이퍼에 각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에 반응하여 화학적 특성이 변화하는 감광성 물질로 웨이퍼 위에 얇게 코팅되어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빛이 쏘아지게 되면 포토레지스트는 빛에 노출된 영역과 노출되지 않은 영역에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빛의 패턴이 웨이퍼에 전사되게 되죠. 즉 포토레지스트는 웨이퍼 위에 회로를 찍어내기 위해 감광 필름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렇게 빛을 이용하여 웨이퍼 위에 미세한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빛의 파장과 렌즈의 초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신 반도체 공정에서 극자외선 EUV라는 매우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여 작은 회로를 정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더불어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 모두에서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매우 작은 회로를 그릴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반도체의 성능과 집적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죠. 세 번째, 에칭, 시각 단계는 조각가가 조각을 새기는 것처럼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이죠. 포토리토그래피 과정에서 포토레지스트는 빛의 노출 여부에 따라 화학적 특성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출된 영역에서 포토레지스트가 용해 가능한 성질을 가지게 되고 노출되지 않은 영역은 여전히 용해되지 않는 특성을 유지하죠. 이후 현상 단계에서 노출된 부분에 포토레지스트가 제거되면 웨이퍼 표면에 원하는 회로 패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드러난 영역에서 여전히 웨이퍼나 기타 기판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각 단계에서 이 불필요한 물질을 깎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시각은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원하는 회로 모양만 남기고 이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각 과정은 회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필요 없는 부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이후 공정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단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시각은 단순히 깎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포토리소그래피에서 형성된 패턴을 기반으로 회로를 완성하는 중요한 단계이죠. 시각 과정은 크게 건식 시각과 습식 시각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데요. 건식 시각은 주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우 세밀한 시각이 가능합니다. 습식 시각은 화학 용액을 사용하여 특정 부분을 녹여내는 방식인데 이 방법은 대량의 물질을 제거할 때 유리합니다. 또한 이방성 시각과 등방성 시각이 사용되는데 이방성 시각은 특정 방향으로만 시각이 이루어져 매우 정교한 패턴을 만드는 데 유리하며 등방성 시각은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시각되어 넓은 영역의 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되죠. 네 번째 단계는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이온 주입입니다. 마치 마법사가 중요한 재료를 물체에 주입해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비슷한 이온 주입은 반도체의 정기적 특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반도체가 원하는 성질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온 주입 공정에서는 고에너지의 이온 빔을 사용하여 웨이퍼에 원하는 불순물을 주입하게 되는데 이 불순물이 반도체의 정기적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불순물을 주입하여 각기 다른 전도 특성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 공정은 매우 정밀하게 이온의 양과 위치를 조절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공정, 디포지션, 증착 공정은 얇은 물질층을 웨이퍼 위에 쌓아 올리는 단계로서 마치 빵을 만들 때 여러 겹의 재료를 쌓아 올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증착 방식인 화학 기상 증착 CVD, 물리 기상 증착 PVD가 사용됩니다. CVD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웨이퍼 표면에 매우 얇은 막을 균일하게 형성하는 데 유리하며 특히 나노미터 수준의 균일한 두께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데요. 이를 통해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고 정기적 특성을 개선할 수 있죠. PVD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기화시켜 웨이퍼 위에 증착하는 방식으로서 주로 고온 상태에서 금속 재료를 증발시켜 원하는 위치에 증착하는 데 사용되므로 높은 경도와 내구성이 필요한 층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죠. 이 과정을 통해 반도체 칩에 필요한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층을 만들어 결국 반도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 공정인 화학기계 연마, CMP 공정입니다.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는 웨이퍼 표면을 평탄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마치 나무를 연마해서 매끈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데요. 각 층의 표면을 균일하게 만들어 이후의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층과 층 사이에 정확한 정기적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죠. CMP 공정에서 사용되는 슬러리는 웨이퍼 표면의 다양한 재료에 맞추어 조성된 연마용 용액인데요. 슬러리의 조성과 연마 패드의 특성에 따라 연마율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웨이퍼 표면의 불균일함을 정밀하게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죠. 또한 CMP 공정은 물리적인 연마와 화학적인 반응을 동시에 사용하여 반도체 회로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 공정이 없다면 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회로의 연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7번째, 메탈라이제이션. 금속 배선 단계는 지금까지 쿵짝쿵짝 만든 각각의 반도체 셀들을 금속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반도체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기적 연결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주로 구리와 알루미늄 같은 금속이 주로 사용되는데, 구리는 미세화 과정에서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대체할 금속으로 코발트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금속 배선 공정에서는 via와 through silicon via TSV 기술을 사용하여 여러 층의 반도체 회로를 수직으로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HBM과 같은 3D 적층 구조를 구현하여 칩의 집적도도 높이고 성능을 극대화할 수도 있죠. 마지막 과정, 패키징 공정입니다. 패키징은 완성된 반도체 칩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외부 장치에 정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데요. 최근에는 Fan-out Wafer Level Packaging, Fan-out WLP 같은 고급 패키징 기술도 사용되고 있으며 칩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성능을 높이는 데 유리하며 열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죠. 또한 패키징 과정에서 열 방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Thermal Interface 재료 TIM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재료는 반도체 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외부로 방출하여 반도체의 성능과 수명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정말 많은 단계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반도체가 탄생하는데요. 수많은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 모두들이 피땀 흘리며 연구, 제조, 생산, 검증, 설계하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더욱더 윤택하고 편리하고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며 꿈속에서만 그리는 가상의 여자친구 또한 언젠가 레알, 리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길 바라며, 오늘도 한껏 유산소가 귀찮아 원RM 기록을 도전하며 중량을 때리고 있는 안대공학 에로였습니다.